당신만 모르는 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바다의 보물, 바로 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매일 아침밥과 함께 간단하게 즐기는 김, 혹은 저녁에 따끈한 밥과 함께 먹는 김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한 모습이죠. 저도 어릴 적 혼자 자취할 때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이기에 햇반과 김으로만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참 어려웠구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이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 반찬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김이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가 높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아침에 김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놀랍게도 두 음식이 서로 상극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함께 알아보며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김은 우리 일상을 맛과 영양으로 더욱 풍부하게 해주지만 잘못 조합되면 실제로 해로울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끝날 쯤이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김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보물, 김의 놀라운 영양 파워. 여러분, 김이 이렇게 영양가가 높은 음식인 줄 아셨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김은 사실 바다의 영양 보물창고나 다름없답니다. 김에는 요오드, 철분, 칼슘, 비타민 B 등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인데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돕고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김의 철분 함량은 미역의 18배나 된다고 해요.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게다가 김은 해독 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배출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김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더불어 김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인데요. 100g당 35칼로리 정도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또한 김에 함유된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러한 김을 매일 조금씩 먹는다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오드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 하루에 5에서 10g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김을 드실 때마다 이런 놀라운 영양 효과들을 떠올려 보세요. 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 그런데 과연 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함께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김과 함께 먹으면 의외로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도토리묵인데요. 의외죠? 흔히들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뿌려 먹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도토리묵의 칼슘이 김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두 음식은 웬만하면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도토리묵에 함유된 특정 종류의 사포닌이 김의 요오드와 반응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생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두 음식을 꼭 하루에 다 먹어야 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예를 들어 김을 먼저 섭취한 뒤 몇 시간 후에 간식으로 도토리묵을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김과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어요.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고혈압은 비만, 당뇨 등과 함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 조절은 매우 중요해요.
가능한 한 김과 가공육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대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신선한 육류, 가금류 또는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김의 요오드와 유제품의 칼슘이 만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김의 요오드와 유제품의 칼슘은 상호작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합성과 분비에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요오드의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김과 찰떡궁합, 이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그렇다면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의 영양가를 더욱 높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의 비타민C가 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 예방에 정말 좋답니다. 김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게다가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김과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김 무침에 콩나물을 넣거나 김밥 속 재료로 콩나물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과 칼륨이 김의 나트륨을 중화시켜줘서 혈압 관리에 아주 좋답니다. 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를 보완할 수 있어요. 오이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오이의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김의 짭짤한 맛과 잘 어울려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김밥에 오이를 넣거나 김무침과 오이 냉국을 함께 먹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계란이에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진답니다. 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계란의 비타민 D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요. 특히 김의 풍부한 비타민 B와 계란의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고 신경계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줘요. 김계란말이처럼 두 제품을 혼합하여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지금까지 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과 찰떡궁합인 식품들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김을 열로 가열하여 먹어도 되는지, 오래 보관해도 괜찮은지, 상온 보관인지 냉장 보관인지 궁금한 게 더 남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김에 숨겨진 비밀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김에 비타민C가 많다고 하는데 열에 약한 비타민C가 구운 김에도 남아있나요? 놀랍게도 김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요. 일반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와 달리 김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안정적이어서 구워 먹어도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른 김 100g에는 레몬보다 많은 9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질문, 김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김에 함유된 타우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김의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이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가 맑아진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요. 세 번째 질문, 김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은 습기에 매우 약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밀봉 후 냉동 보관이에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김 본연의 맛과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실온 보관 시에는 제습제와 함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질문, 김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면 영양가가 떨어지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김에 기름을 발라 구우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또한 기름을 바르면 김의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해지고 식감도 좋아져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적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질문, 김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에 포함된 알긴산이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이에요.
알긴산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또한 김의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답니다. 이런 이유로 김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좋은 음식 그리고 궁금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김이 정확히 우리 몸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짧게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뜻밖의 정보도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염 김을 선택하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김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김의 경우 소금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의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김과 밥만 먹으면 괜찮겠지만 그 외 반찬들과 함께 먹을 시엔 나트륨을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게 돼요. 만약 직접 김을 구운다면 소금을 적게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김으로 혈당 관리하기. 김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식사와 함께 김을 드세요. 김으로 면역력 높이기. 김에 풍부한 비타민C와 아연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과일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대신 식사 시에 김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감기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김을 섭취해 보세요. 김으로 철분 보충하기. 김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이 가장 간편하게 배도 채우고 철분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철분 보충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좋은 음식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요약해보면 김은 도토리묵, 소시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며 콩나물, 오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김은 구워 먹어도 생으로 먹어도 괜찮고 밀봉 상태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평소 알지 못했던 김 관련된 꿀팁 찾으셨나요? 오늘 알게 된 내용으로 건강한 내일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꾸준히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는 가족과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